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래은입니다. 이제 환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러분들 목이 칼칼하고 잠기거나 또 심하신 경우는 물까지 마시기 어려우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굉장히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주제로 들고 왔습니다. 닥터체와 함께 들여다보는 기코목 세상,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승효 원장님과 함께 여러분의 불편한 목을 시원하게 뚫어드리기 위해 오늘 이 시간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오늘 노영동에 위치한 최승효 이비인후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한 달 못 뵀더니 또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네, 요즘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워낙 제가 좀 열심히 환자를 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저도 목이 조금 잠겨 아이고. 있는데 오늘 주제에 딱 어떻게 제가 또 하필이면 목이 조금 잠겨서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희의 목은 또 시원하게 뚫어주실 거죠? 당연하죠. 네, 좋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목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 목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특히 환절기에는 그게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제 뭐 환절기도 환절기고 참 제주도가 계절이 네. 예전 같으면 정말 진정한 환절기인데 아직은 여름의 끝자락이다 보니까 에어컨 때문에도 맞아요. 그런 문제가 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이제 비염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목이 더 불편해지는 네. 그런 걸로 호소하고 오는 분들이 많고요. 또 환절기가 아니더라도 이제 식습관이 우리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위산이 올라온다든지 하는 걸로 인해서 목이 불편해지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간단히만 설명해 주셔도 이제 목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긴 하네요. 네, 굉장히 다양하고 또 약간 그 맥을 좀 잘못 짚어서 좀 이렇게 돌다 오시는 병원들을 돌다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최근에 어떤 어르신은 이 목의 불편감을 4, 5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을 정도였다고 하셨는데 다행히도 한 달 가까이 치료하시고 너무 좋다고 고맙다고 음료수도 사오시고 그랬거든요. 네. 너무 간단한 질환인데 음료수까지 받아서 제가 너무 좀 기억이 남는데 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질환이지만 그걸로 고통받고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꼈어요. 맞아요. 이게 목이 아프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정말 말하고 마시고 먹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게 또 목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불편해지면 저는 또 직업적으로 타격이 너무 맞아요, 세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에 또 반가운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을 위한 또 상담의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이 시간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욘디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셔야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성별, 나이, 연령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최근 겪고 계신 증상, 복용하시는 약 등 상세히 남겨주시면 또 원장님께서 참고하시고 더 친절히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전거 투어님, 바닥꽃님, 그리고 문스타님 들어오시면서 목감기에 좀 대비할 수 있는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뭐 비법이라고 따로 없겠지만 항상 이비인후과 쪽을 이제 저는 이제 목이 불편하거나 기침을 한다든 이런 질환으로 오시면 수분 섭취를 잘 하시라고 꼭 얘기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을 많이 먹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강조하는 게 조금씩 자주 드셔요. 그래서 이제 좀 마시는 방법도 저는 특이하게 약간 가글 하면서 드시라고 하거든요. 네. 한다든지 네. 입안에 한참 머물고 있다 삼켜라. 그래서 수분 섭취 자체도 중요하지만 수분 섭취를 하면서 입안을 촉촉하게 목을 좀 더 촉촉하게 할 수 네네. 있도록 냉수나 뜨거운 물보다는 저는 미지근한 물을 추천을 하고 냉수는 느끼시겠지만 시원한 느낌이 좀 금방 건조해지고요. 맞아요. 뜨거운 물은 이제 그 너무 뜨거운 음료를 먹으면 식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일본이 예전에 식도암이 많았거든요. 따뜻한 차 네. 문화잖아요. 뜨거운 차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이제 그런 뭐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뜨겁거나 지나치게 아니면 너무 찬 거보다는 제일 좋은 거는 분유 타는 온도. 아, 딱 그 약간 미온수 느낌. 아이들도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네네. 그런 온도의 물로 각을 하듯이 조금씩 자주 드세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좀 제일 좋은 방법은 좀 텀블러 같은 것들 딱 그 적정 온도를 네, 맞춰둔 네. 그 온도로 조금씩 자주 먹는 게 그렇죠. 좋겠네요. 네, 아니면 정 안 되면 뭐 삼다수 같은 거 미지근한 네. 실온에 놔둔 거를 조금씩 자주 마시는. 저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많이 먹으니까 양을 늘려라라는 뜻으로 이해를 그렇게 했는데 이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조금씩 자주라고 자주. 표현을 하고요. 그 많이 먹게 되면 또 너무 위가 부대끼거나 불편하고 화장실도 자주 가고 네. 또 위가 부대끼면 아까 소화가 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적당한 양의 물을 조금씩 자주 드세요. 자주. 자, 한복조아님은 원장님 편도결석 제거 후에 통증이 생겨서 어제 이비인후과에서 목에서 냄새가 나서 편도결석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랍자 같이 생긴 걸로 짜주셨는데 그 이후로 계속 목 통증이 있고 아픈데요. 며칠 지나면 이 통증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편도 결석은 이제 일시적으로 짜내거나 뽑아내거나 빨아내는 법을 쓰긴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에요. 아, 예. 네. 원칙적으로 편도 내부에서 염증이 생기고 쉽게 내가 비유를 하자면 화산 활동을 하면은 화산 활동한 그 마그마나 이런 게 표면으로 뚫고 나오듯이 그렇죠. 안에서 넘치는 찌꺼기나 분비물이 이제 편도를 보면 조그마한 구멍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분화구 같이 생긴 붕어는 비집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에 나온 거 몇 개 뺐다고 좋아질 수 없겠죠. 그래서 항상 완전하게 편도를 깨끗하게 절제하는 게 완치하는 방법이고요. 간혹 뭐 레이저를 시술하고 레이저로 떼웠어요 이런 분들이 그건 사실은 저는 썩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고 우리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면 비용도 좀 비싸고요. 레이저 시술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냥 보험 잘 돼 있고 우리나라는 DRG라고 해서 편도 수술 수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편도 결석을 완전히 치료하려면 완전 절제가 필요하고 이거는 농담인데 여자분들은 웃으면서 그냥 아프니까 다이어트 되실 거예요 이런 말도 제가 하는데 아, 그건 그렇게 이제 아픈가요? 예, 농담이지만 뭐 네.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래야지만 재발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같이 눌려서 짰을 땐 보통 며칠 지나면 좋아지실 겁니다. 아프셔서 또 걱정이 되셨던 예, 것 같아요. 자, 오영도님은 안녕하세요. 제주 최승호 이비인후과의 원장님과 우리의 건강지킴이 송혜 아나운서님 그리고 구상범 PD님 이렇게 하시면서 고통을 해결해준 원장님에 대한 환자의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이 담긴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음료에 또 이야기를 더 빛내주셨습니다. 파라솔님께서는 구내염이 생겼을 경우에도 이비인후과를 가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뭐 잇몸에 특별한 질환이 아닌 이상은 구내염, 뭐 우리가 궤양이라고도 하고 아프타성 구내염, 네. 아프타성 궤양 얘기하는데 이비인후과 질환이 맞죠. 예,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오시면 직접적으로 내시경이나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네. 뭐 간단한 소독이나 이제 약품을 이용해서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알보칠 같은 걸나 질산을 이용해서 소작술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요새는 또 점막 보호제라고 네. 좀 굉장히 자극적이지도 않고 쉽게 치료하고 이제 먹어도 상관없는 네. 그런 치료제들도 나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마당 밖으로님은 목이 아파요. 침 삼킬 때 아픈 게 아니라 앞쪽을 누르면 아픈데요. 쇄골보다 약간 위쪽이고 목 가운데서 살짝 왼쪽인데 갑상선염일 수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좀 확인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갑상선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위치상으로도 갑상선이 이 쇄골 위쪽 우리가 여기 쉬운 말로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는데 여기 갑상 연골 돌기 아래쪽 주변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쪽이 아프면 이제 감기 후유증이라든지 이러고 나서 갑상선염이 올 수 있죠. 네. 특히 이제 아급성 갑상선염이라고 해서 급성에서 조금 지난 시기적으로 그런 갑상선염이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초음파를 해서 확인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비인후과에 이제 진료를 요청해서 네네. 초음파 초음파를 할 수 있는 이비인후과나 네. 뭐 아니면 내분비내과 이런 쪽에 가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건희님은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리기 전에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알레르기를 하루에 한 번씩 검사 받는데 알레르기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네. 꽃가루, 비염, 과일, 나무 알레르기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은 계절성 알레르기라고 하고 도대체 과일 알레르기는 어디서 나온 말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과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 증상에 대한 예방법들이 참 궁금합니다. 조금 특이한 이제 사과 알레르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네. 이제 뭐 껍질을 잘 깎아서 먹어본다던가 아니면은 세척을 완전히 잘 해주고 먹어야 깨끗하게. 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다. 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알레르기는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절 알레르기라는 거는 이제 보통 진먼지 진드기 같은 거는 사시사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통년성이라서 1년 내내 생기는 거고 이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제주는 삼나무 있잖아요. 난리죠, 삼나무는 난리죠. 봄에 꽃가루 날릴 때 완전히 네,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특정 계절에 심해지는 알레르기를 계절성 알레르기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아까 나무, 그 다음에 뭐 잡초, 네. 잔디 뭐 이런 풀 같은 종류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계절성 알레르기. 이게 알레르기도 정말 종류가 많고 굉장히 많죠.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쉽게 이제 병원에 오시면 할 수 있는 게 피를 뽑아서 네. 약 보통 100, 저희 병원 108가지 정도 검사를 하는 것 같은데 피를 뽑아서 하는 검사가 있고요. 그 검사는 사실 어떤 검사냐면 환자분들한테 쉽게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은 씨 집 앞에 바다에 물고기가 뭐가 사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그물을 휙 던지죠. 그래서 그물을 걷어내요. 네. 이게 이제 그런 피를 뽑아서 108가지 검사를 하는 건데 근데 거기에 알레르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물고기가 없다고 그물에 네. 그 바다에 물고기 안 산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없죠. 그러니까 피 검사를 해서 안 나와도 알레르기가 없어요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정확한 진단은 아니고 이제 어떤 수치라는 이런 게 좀 의심되는 부분은 이제 집중 검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예은 씨가 저희 바다 앞에 참돔이 사는 것 같은데 참돔을 네.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럼 뭐 다이버 복장 입고 몇 시간을 돌아다닐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찾아내는 검사법이 또 있는데 네네. 이제 그거는 검사비가 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보험되는 게 아까 피 그 검사. 마스트라고 하는 피 검사는 108가지가 보험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집중적으로 선별해서 검는 그것도 피 검사인데 그거는 보험이 6개밖에 안 되는데 금액은 2개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5세 미만 아주 어린 애들은 12개까지 되고 그렇게 또 그렇게 다르구나. 또 자세히 검사를 해서 분리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상상 플러스님은 굉장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번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다 읽기는 많아서 한번 쓱 제가 한번 쓱 살펴볼게요. 볼까요? 네. 약 때문에 그 항생제 빼고도 드셔보고 항생제 포함해서도 드셔보고 근데 기침은 지속되고 목이 아프고 인후염 같다고 하셨고 항생제 종류도 바꿔주시고 그랬는데도 목이 계속 아프다. 음식을 삼킬 때도 오른쪽 안쪽만 아프시고 기침은 약간 줄었다. 이제 구내염이라는 게 또 생겼다. 이제 약간 그런 질병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또 먹게 되었고 궤양이 보인다.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담감을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의사들이 하는 말이 좀 재밌는 말이 있는 게 네. 스테로이드는 잘 쓰면 명약, 잘못 쓰면 독약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독약에 대한 것만 꽂히셔가지고 맞아요. 너무 걱정이 많으시고 사실 며칠 전에도 그것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던 환자분도 있는데요. 스테로이드는 아주 적절하게 잘 줄여서 쓰면 명약이 될 수 있어요. 네. 소량만 쓰면. 다시 돌아와서 질병관과에서 이런 인후염이라든지 이런 목감기 항생제를 쓰고 나서 후유증처럼 안에 구내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네네. 그래서 환자분들 화가 나죠. 약을 먹었는데 왜 안 나요? 목이 더 아파졌어. 이러고 오시면 저는 그냥 이렇겠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시경을 봐서 구내염 여부가 없는지 꼭 확인해 드리거든요. 너무 네. 사실은 환자분 힘드시겠지만 약간 흔하게 있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다른 병원에서 안 나서 오는 분들이 많다 보니 저런 분들 많이 보게 되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다른 감기 증상이 다 나았고 구내염만 있다 그러면 항생제를 굳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치료와 그 다음에 소염제와 뭐 스테로이드도 조금 도움이 돼요. 많이는 안 써도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뭐 각을 아까 잠깐 언급한 뭐 점막 보호제를 바르거나 뿌릴 수 있는 위치인지 이런 거 확인하고요. 네. 그래서 치료를 하시면 될 거예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구내염이 너무 오래 간다, 잘 안 낫는다 그러면은 좀 큰 병원에 가시던지 류마티스나 자가 면역 질환 쪽에 질환이 아닌지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네. 아니, 저도 음악 방송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스테로이드에 대한 좀 네, 부정적인 인식이 그럼요. 있었는데 예. 이제 어떤 과든 좀 잘 쓰면은 또 그 원칙을 잘 지키면 네. 이게 무조건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구나 하는 그럼요. 인식 변화가 되는 것 그래서 같아요. 좀 잘 쓰면 명약입니다. 네. 자, 이어서 또 선생님 감기 기운은 없지만 어제부터 오른쪽 턱 아래쪽부터 목 속이 아픈 느낌이 드는데 음식 섭취나 물을 마실 때 이 통증이 없지만 말을 하거나 왼쪽으로 누워서 침을 삼키면 극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이따가 이비인후과에 방문 예정이긴 한데요. 가기 전에 궁금해 글을 남깁니다. 후두염이나 편도염 같은 증상일까요? 기침이나 코막힘, 열감 등의 감기 증상은 아예 없습니다. 뭐 특정 자세에서 생겼기 때문에 후두염이나 편도염은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아프겠죠. 그런 질환들은. 네네네. 특정 자세에서 생겼기 때문에 아까 말한 뭐 궤양 같은 거 없는지도 보시고, 그쪽에 아직 뭐 염증이 좀 남았다든지 아니면 그쪽에만 국한돼 뭔가 다른 질환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시경 같은 거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김정숙님께서는 항상 목이 아프고 말하면 기침이 더 나는데 혹시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이제 위산 역류나 이런 게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코가 넘어가는 후비루, 후비루 증상이 없는지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흉내를 내면 이런 거죠. 말을 하려고 이런 기침, 네네네네. 이런 기침이 나온다라면 맞아요,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 항상 분비물이 있다든지 그런 거 생각해야 되고, 또 제가 기침 환자들한테 아까 물 마시는 얘기를 했지만 코로 호흡하는 것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이거는 사견입니다만 코로나 시절에 마스크를 너무 많이 썼잖아요. 네. 그 마스크를 쓰게 되면 우리가 호흡이, 코를 막고 있으니까 코로 호흡이 쉽지가 않아요. 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보통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그 구호흡, 입으로 숨 쉬는 구호흡에 익숙해지고 코로 숨을 쉬는 비강호흡을 이제 자꾸 잊어먹고 까먹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면 항상 제가 숨을 이렇게 코로 쑥 깊이 들여 마셔서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폐까지 바람을 넣어준다는 기분으로 심호흡을 해주면 목이 상당히 시원해진다는 기분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저도 좀 그렇게 잘 안 되지만 말을 하다 보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되잖아요. 이게 익숙해요. 네, 그럼 입이 바싹 마르고 건조해지니까 맞아요. 또 목이 불편하고, 그래서 기침이나 이런 작은 자극에 기침 같은 반사가 많이 나오게 되고, 이게 오래되다 보면 이제 이 기도 점막이나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해진다고 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톡 건드리면 왜 그래 이래야 되는데, 네. 먼지나 이런 게 톡 그리면 아 왜 그래 이러면서 짜증이 나면서 네. 기침 반사가 좀 격렬하게 나타나요. 아하. 기침은 일종의 반사작용이라서 우리 몸을 보호하려는 거다 보니 네. 그냥 평범하게 반응할 거를 이렇게 과민하게. 심하게 반응하니까 발작적인 기침이 나고 살에 걸리듯이 기침을 하게 되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고 보니 입으로 좀 숨을 많이 쉬는 게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깨달아서 환자분한테 더더욱 그렇게 말씀을 되게 드립니다. 어색한데요? 뭔가 예. 코로만 쉬는 게 또 괜히 더 어색한 기분이 드는데 목 관리에 또 좋은 방법인 것 네,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해피데이님은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하는 목 통증이 있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일단 열이 나거나 이런 열이 나면서 목이 아프다. 네. 뭐 몸살이나 이런 근육통을 동반하는 목 통증일 때는 가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삼킬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통증, 그것도 이비인후과 질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 이제 그 양쪽이 다른 목 통증, 비대칭으로 오는 네. 통증이 있어도 혹시 암이라든지 다른 게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죠.
자, 역시나 많이 목 통증으로 고민 중이신 시청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호롱물림은 역류성 후두염으로 인해 목소리 변화 질문 드립니다. 2달 전부터 목소리가 잠기고 목에 뭔가 걸린 듯해서 이비인후과에 방문했는데 병원에서는 후두내시경 진료 후에 역류성 후두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약은 2달째 복용하고 있고 담배가 좋지 않다 해서 담배도 끊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고 이물감도 여전하고 가래가 심하진 않은데 목에 마치 가래가 차이는 느낌도 들고 후두 쪽도 건조하고 마르고 통증도 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좀 나아졌다가 활동하면 다시 목소리가 잠기니 타인과 말하기도 싫고 우울증까지 올 지경이에요. 네, 이게 아마도 후두염이 오래되다 보면 성대 결절이 또 오기 쉽거든요. 네.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 직업에서는 성대 결절로 가지 않았는지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후두 역류나 코가 넘어가는 후비루에 대한 부분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아까 구호흡을 많이 하니까 건조하고 마르는 현상이 더 부채질을 하게 되겠죠. 네네. 특히 이제 주무시는 동안에는 약간 이제 피로도 회복되고 말을 안 하는 상태니까 조금 좋아지다가 네. 이제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또 나빠지고, 그럼 결절 가능성을 좀 먼저 보고 후비루 증상이 없는지, 그리고 잘 때도 약간 이렇게 구호흡이라고 하죠. 네. 코골이까지 입으로. 아니고 입을 살짝 벌리고 자지 않는 이런 것들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담배 끊으신 건 굉장히 잘하셨지만 그 밖에 카페인이 든 음료라든지, 네. 그리고 간혹 이제 역류성 후두염인데도 불구하고 목에 좋다고 생강차, 도라지, 뭐 도라지. 배즙, 매실, 유자차, 레몬차 뭐 이런 민간요법을 많이 동원하시는데, 생각해보면 그런 음식들이 다 속을 쓰리게 하는 음식들이거든요. 맞아요. 쏙 그래서 쓰려요. 그런 걸 먹어서 위산이 올라오고 속이 쓰리는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오히려 낫다. 오히려 예. 그냥 미온수를 드시는 게 낫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방송이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현혹되시는데, 네. 그거는 맞는 사람한테는 명약이 되는 거고, 나는 속이 쓰 이러는데 억지로 막 참고 먹으면 독약이 되는 거죠. 네. 그렇네요. 우리 호롱불님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다바람님은 원장님 편도염 증상이 있어서 며칠 전에 이비인후과 가서 약이랑 항생제 처방받고 먹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하루 이틀이면 낫는데 이번엔 증상이 지속되고 호전될 기미가 안 보여 걱정됩니다. 이 침 삼킬 때 왼쪽 목구멍만 아프고 목 마르고 가래 있고 기침 몸살은 없으며 목소리 변화도 없고 왼쪽 귓구멍도 아프고 흡연 기간은 좀 긴 편입니다. 혹시 후두염 증상일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그 담배가 많이 피웠다, 이건 남녀 불문하고 항상 암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후두암 쪽보다는 아까 편도염 증상이라고 하신 거 보면 편도에도 암이 생긴단 말이죠. 실제로 뭐 여자분들 편도암이나 아니면 혀의 뿌리 쪽에 암이 생기면 혀의 암 이런 것도 많이 진단이 되기 때문에, 남녀 성별은 없으시지만 담배를 많이 피웠다 그러면 조금 자세히 검사를 하고 봐야 될 수 있습니다. 네. 도토리님은 CT를 찍어보니 오른쪽 합의갑계와 그 옆에 뺨 쪽에 외측 공간이 많이 좁고 실제로도 그쪽에서 날숨이 걸리는 느낌이 자주 들어 너무 답답한데요. 실제로 외항골절 여러 번 받기도 했고요. 그 공간을 완전히 붙지 않으면 불편함을 초래하는 곳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사이가 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런 증상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뺨 쪽에 외측 공간이 많이 좁다. 그 좁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 합의각계 부피, 볼륨이 제일 문제고, 외항공절을 한 번 했는데도 잘 안 생긴다면 사실 전 여러 번 하는 건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네. 예. 그는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고 조금 뭐 대학병원이라든지 뭐 저희 병원에 오셔도 되지만 한번 확인을 해서 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다시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근두근 설레임님은 요즘 아침마다 목이 아파요. 점심 되면 좀 낫고 어떨 때는 자다가도 목이 아픈데 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원장님. 뭐 아까 말한 거에 계속 종합인데, 잘 때 입을 벌리고 잔다고 생각하면 네.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목이 아파서 왔어요. 열도 안 나고 뭐 음식도 잘 먹어요. 네. 근데 저는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하루 중에 언제예요? 그럼 아침 아니에요? 일어나자마자 맞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거의 하셨어요? 대부분 뭐냐면 입을 벌리고 잔 거죠. 게다가 밤사이에. 선풍기나 에어컨을 좀 틀어놓고,
입을 벌리고 자게 되면 계속 문제인데 뭔가 안 좋았던 포인트가 있을 때 하필이면 이제 그런 게 겹쳐지면 평소엔 괜찮다가도 뭐 그렇게 갑자기 후두염, 인후염처럼 네. 이렇게 아침에 물 마실 때 이러지 않았었냐고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코가 막히지 않은지 체크해주고 그리고 가끔 약간 역류도 밤에 우리가 서 있을 때는 중력 때문에 역류가 잘 일어나지 않겠죠. 하지만 누우면 그 중력이 없기 때문에 네. 역류가 더 잘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거 없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 오랜만에 들어와 주셨는데 후두염과 축농증이 반복해서 3개월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소염제 등을 줄였다가 뺐다가 반복해서 치료 중인데 찬식이 있어 더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덜 걸리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도 열감과 목이 아픕니다. 3개월이나 가는데 이제 이건 조금 잘 봐야 돼요. 네. 특히 천식이 있다는 걸로 인해서 목이 아프지는 않고요. 천식은 주된 증상이 호흡곤란이나 기침이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은 떨어질 것 같고 축농증이 있으면 이제 코가 자꾸 넘어가니까 기침이나 목의 불편감은 당연히 심해지고 그리고 코가 막히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구호, 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현상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고 코골이나 입 벌리고 자는 부분 위산이 역류된 아까 역류성 후두염이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그런 거가 오진 않는지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정말 증상이 다양하네요. 람사르님 들어와 주셨고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문영현님께서는 혀 밑에 피멍이 났는데요. 어쩜 좋을까요? 그게 이제 피멍이 우연히 생긴 건지 아니면 원래 있었는지 몰랄 수도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혈종이라고 해서 아니면 아주 작은 혈관성 종양이 생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큰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생긴 거냐 옛날부터 있는데 몰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고 최근에 생긴 거면 뭐 혈액 그 응고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없다면 금방 좋아질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옛날부터 있었던 거라면 사이즈나 크기의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진단이 나뉘고 검사나 이런 것들이 나뉠 수가 있어요. 피오피님은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건조하고 모래 낀 것처럼 칼칼하고 뜨겁고 아플 때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러길래 잠깐 안 좋은 건가 보다 했는데 목 아픈 통증이 너무 오래가요. 3일째고요. 열도 없고 체력 저하도 없고 기침, 콧물, 두통 아무 증상이 없는데 오로지 목만 마치 불난 것처럼 아픕니다. 찬 곳에 있지도 않고 소리 지르긴커녕 말도 안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걸까요? 예, 우리 몸이라는 건 약간 그 항상 누적이 됐다가 터지는 거지 1, 2, 3 하고 터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 둘, 셋 하고 터지는 건 아니라서 네. 뭔가 안 좋은 습관이 누적됐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대표적으로 아침에만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은 입을 벌리고 자는지 한번 봐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아프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호흡 자체도 문제지만 위산이 역류되는 거, 그다음에 코가 넘어가는 거 네. 이런 것들은 꼭 좀 오래 갈 때 이 세 가지는 잘 살펴봐야 돼요. 그렇군요. 예. 참 이게 진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로 온전히 숨 쉬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하긴 하네요. 중요하죠. 네. 피자나라님은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귀가 아파요. 약간 압력이 가득 차면 아픈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귀가 찢어질 듯 아픈 게 가끔 있고 요즘 이명이 많이 들립니다. 한 시간에 한 번 정도는 이명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명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귀가 먹먹해지면서 잘 안 들리는데 병원에 가야 할까요? 자가 치료는 안 되는 걸까요?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청력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는지 꼭 체크는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오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얘기만 들어볼 때는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귀에 압력이 차잖아요. 네. 그런 식의 이관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압력 그 차는 현상으로 멍멍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근육 쪽에 통증이 있어도 귀가 아프거나 압이 차는 느낌 그리고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제가 가끔 맞히는데 혹시 소리가 삐 하지 않냐 어떻게 이러는데 그런 이명이 만약에 띠삐 이런 소리라면 그런 근육 쪽의 문제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육 쪽의 문제도요. 그리고 약간 편두통 증상이 있으시는 분들도 그런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렇게 감별 진단을 해야 되고 이제 메니엘란 병이 이제 청력도 떨어지고 네. 귀에 소리도 나고 어지럽고 이런 병들이기 때문에
그런 큰 병이 아닌지는 감별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청력 이상이 없는지 꼭 한번 체크해요. 네. 우리 피자나라님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이 방송 이후에 저희가 또 최승희 원장님과 앞서서 인형에 대해서 또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시 보기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여행자님께서는 선생님 편도 궤양이 한 달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더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래 갈 경우에는 아까 말한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안 좋은 암 같은 거 이런 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네. 편도 개양이 맞는지도 확인하시고. 문현영님은 아까 혀 밑에 피멍이 어제 생기셨다고. 그러면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실시간으로 또 요즘 진짜 저도 그 에어컨이 꺼도 되나 싶었는데 다시 또 켜고 좀 요즘 맞아요, 제주 맞아요.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절기가 아니라 여름의 끝자락 같으니까 이게 원래 우리 몸이라는 게 기억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죠? 뭔가 달라지기 때문에 바이오 리듬이 조금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목감기로 바로 오더라고요. 뭔가 목이 칼칼하고 또 에어컨을 끄면 너무 덥고. 맞아요. 정말 알 수 없는 그래서 이 날씨. 제일 좋은 건 한 25도, 26도를 맞춰놓고 지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또 직접적으로 바람을 쐬는 것도 안 좋죠. 안 좋아요. 선풍기도 그래서 저는 회전을 시키라고 하고 네. 뭐 직접적으로 가지 않게 하고 뭐 가끔 가습기 얘기도 하시는데 가습기도 이건 사견인데 직접적으로 얼굴 쪽으로 안 가게 하는 게 좋은 게 옛날에도 가습기 살균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이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이 가습기를 통해서 호흡을 해서 폐로 들어가서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우연히 알게 됐을 건데 그 가습기를 틀어놨더니 옆에 있는 공기청정기가 빨갛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세먼지가 너무 올라가길래 이제 혹시라도 미세먼지나 이런 게 가습기 분재에 붙어서 우리 호흡기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사실 해서 이건 사견입니다. 개인적인.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습기를 틀진 않아요. 네. 별로 추천하지 않고 틀더라도 멀리서 틀어라. 멀리서 틀어라. 아니면은 뭐 빨래나 이런 우리 수건 목욕하고 축축한 수건을 네. 차라리 걸어놓거나 바닥에 깔아라. 저는 약간 그런 식의 추천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은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한 최승우 이비인후과의 최승우 원장님과 함께 목 통증에 대해서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이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성별 그리고 뭐 연령대, 요즘 갖고 계신 증상, 복용하시는 약 등 좀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또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좀 할 수 있는 목 관리법을 여쭤보려 했는데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긴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만성 기침, 목에 이물감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딱 정리를 4가지를 정도 해드려요. 아까 이제 후비루라든지 코가 안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를 좀 써라. 방향을 직접적으로 하자면 넣어서 약간 바깥쪽으로. 네. 이렇게 칙 하는 해서 건가요? 아니요. 넣어서 네. 약간 바깥쪽으로. 오. 너무 가운데다 하지 말고 네네. 바깥쪽에서 그런 안내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물을 좀 자주 마셔라. 조금씩 자주 약간 분유 타는 온도의 미지근한 물로. 그리고 세 번째는 호흡을 코로 이렇게 폐까지 공기가 들어간다는 기분이 들게 해라. 그 3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추가로 이제 그런 그 위산이 올라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에 좋다고 하는 민간 요법으로 나오는 음식들은 내가 속이 쓰린담을 느끼면 참고 먹지 말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네, 그건 좋지 않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억해 4가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전거 투어님께서 원장님 가습기 말고 잘 때 수건 가는 건 괜찮은 거죠? 오히려 너무 습해져서 안 좋아지는 건 아닌가? 너무 습해지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사실 제주도 환경이 그렇게 습한 환경이지 건조한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너무 무리해서 습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제주 너무 습해요. 네. 바다꾸님은 이 목 통증 때 뿌리는 스프레이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어서 그때그때 다른데, 이제 소독약 성분이 들어있는 뭐 베타딘이라든지 탄툼이라든지 이런 스프레이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목에 염증이 뭐 편도염, 네. 인후염이 심하거나 아니면 코로나 때도 좀 뿌리라고 하거든요. 오. 퍼지지 않도록. 입안이 좀 깨끗해야 이렇게 비말이 나갈 때 네네. 안전하니까 그렇게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프로폴리스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그냥 뭐 손해볼 건 없다 그런 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약이라기보다 약간 네, 보충해 그냥 보호 주는 차원, 보호 차원.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하는 보호 차원. 네. 그리고 이제 진통 가글이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거 목적으로 통증을 좀 가라앉혀주는 목적 그렇게. 저는 이제 직업이 아나운서다 보니까 선배님들이 목 관리 이런 거 내려오는 게 소금물 이런 거 이런 건 좀 어떤가요? 소금물도 이게 우리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세포에 소금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세포 농도랑 비슷한 농도를 유지해 주는 게 제일 낫다고 해요. 너무 짜거나 너무 싱거워도 안 좋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짠물일 경우에는 김치 담글 때 배추를 짠 물에 절여 놓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쭈그러들죠. 네. 세포가 그렇게 흔들리는 쪼그라들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빠져버릴 수가 있어서 또 안 좋을 수 있고, 아, 네. 쉽게 얘기를 하면 반대로 이제 내 몸은 짠데 밖에 물이 좀 싱거우면은 몸에 짬기가 또 빠져나가서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물이 이렇게 흡수가 돼서 팽팽하게 부를 수도 있고요. 네.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등장액이라고 하는데 그냥 생리식염수 만들어진 그런 거 정도는 나쁘진 않지만 굳이 일부러 짠 걸로 하는 거는 글쎄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은 방법이라서 네. 그렇게 추천하진 않고요. 그러면 이제 약간 스카프 같은 거 두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냥 모의 보온 차원이 있지만 특별하게 그것도 이득이 있진 않아요. 예. 그래요. 네. 또 많은 걸 알고 갑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문스타님께서 목캔디는 약국에서도 팔던데 이 목에 좀 좋은 성분이라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약국에서 애기들 먹는 뭐 다른 약들도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이소에서도 목캔디를 팔고 하니까 약간 그냥 약국에서도 그런 일반 약들이나 일반 캔디류로. 뭐 편하게 찾는 분들이 있으니까 갖다 놓지 않았을까요? 한복조아님은 혓바늘이나 이 구내염이 생겼을 때 좀 빨리 낫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특별하게 팁은 없고요. 이제 평소에 비타민이나 이제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해라.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또 하는 말이 이제 빨아먹는 비타민 같은 거 네. 이렇게 빨아먹는 그런 거는 하지 마라. 그래요? 예, 미세하게 혀에 마찰이라는 그런 염증이 생길 수 있고, 네네. 그다음 혀를 가지고 왜 우리가 급하면 이빨 사이에 낀 걸 막 빼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막 좀 보기 안 좋지만 저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수록 또 이 치열이 틀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달아서 부드럽다기보다 울퉁불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혀로 자꾸 하다 보면 네. 보이지 않는 찰과상 같은 게 생기니까 아하. 찰과상이 생겨서 상처가 눈에 안 보이게 있기 때문에 상처가 없는데도 혀가 따갑다, 불편하다, 쓰리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하라고 하죠. 네. 우리 이제 아기들을 또 재우다 보면은 또 더워하니까 에어컨을 트는데 네. 이제 목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좀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더운 여름에 근데 에어컨을 안 틀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막 덥다고 깨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거는 내가 볼 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26도, 네. 좀 심하면 28도까지 얘기하는데 26도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굳이 에어컨을 끄라고는 아직 하지 않아요. 대신 선풍기 바람은 발 쪽에만 온다든지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회전을. 직접적으로 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네. 아이가 입을 벌리고 자거나 뭐 코가 막혀 하지 않는지, 코가 막혀 하면은 코를 한번 빼주고 재워라. 네. 요새 뭐 노시부나 뭐 여러 가지 많이들 상비약으로 그죠. 갖고 있으니까 그런 식의 설명들을 해드리죠. 네. 자, 인후염이 있으시고 29살의 여성분이신데 목감기에 걸렸습니다. 이 목감기 떨어질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게 목감기가 너무 넓은 텀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식의 목감기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그 편도염이라든지 열이 나고 그렇다 그러면 항생제를 좀 먹어야 될 때가 있고요. 열이 날 때는 열이 안 나고 그냥 단순하게 아프기만 한다면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코가 넘어가지 않는지 막히지 않는지, 입으로 숨 쉬지 않는지, 위산이 올라오지 않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서 그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아까 말한 가글이나 이런 스프레이는 목을 청결하게 하는 차원에서 해줘도 좋은데 꼭 약이 없으면 그냥 맑은 물,
정수 그런 정도의 물로 헹구시는 것도 좋은 네. 방법입니다. 자, 파라솔님께서 후두암에 초기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흔한 증상은 목소리가 변하죠. 그래요? 목소리가 변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증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진행이 되면 호흡도 좀 불편해진다든지 뭔가 삼킬 때 불편하다든지 네. 통증이 처음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들어보셨겠지만 암 환자가 아프기 시작하면 진행이 많이 된 거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듯이 통증까지 오는 경우는 드물고 목소리 변화, 목의 그런 호흡 같은 게 불편, 삼킴의 곤란, 네. 뭐 굳이 하나 또 이물감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마당 밖으로님은 수족구명도 이비인후과에서 보나요? 아이가 이번에 걸렸는데 근처 가정의학과를 갔더니 항생제만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족구는 바이러스 질환이라서 항생제가 직접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지만 아마 아이가 수족구 말고도 다른 질환이 있다면 항생제를 써야겠죠. 수족구는 일반적으로는 기다리면 좋아지는 병이다 보니 아이가 못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탈수되지 않도록 아이가 2차적으로 감염이 되지 않도록 도와줄 필요는 있고 그래서 뭐 아까 말한 점막 보호제나 네. 목에다 뿌리는 스프레이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잘 먹는 수족구면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가끔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주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 아들이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최악의 수족구를 한번 걸린 적이 있어가지고 아기 때 온몸에 껍질이 다 벗기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전 수두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저기 제주대병원 감염내과에 소아과 감염 보신 교수님이 수족구라고 하셔가지고 하루 더 보시고 안 좋으면 입원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좋아졌는데 어머. 그렇게 수족구가 굉장히 심각하게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예. 정말. 중국에서도 뭐 뇌수막염 얘기가 몇 명 있었죠. 그런 어떤 사망한 사례가. 네. 그럼 이제 이비인후과를 찾아와도 되긴 하나요? 그렇죠. 이비인후과에서 당연히 보죠. 네. 요즘 정말 어린이집에서 수족구 터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와서 항상 그 여름에 한참 수족구가 돌게 돼 있어요. 바이러스 성격상.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고생이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은 걸려야 또 다음에 안 아프고. 근데 또 걸리니까요. 근데 수족구는 웬만하면 2번은 잘 안 걸려요. 아, 그래요? 네. 한 번 걸리면 이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나 뭐 세균 감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2번은 잘 안 걸려요. 네. 상상 플러스님이 답변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됐습니다. 아까 많은 고민 있으셨던 예. 분이시죠. 자, 두근두근 설레임님이 선생님 목 아플 때 꿀물이라든지 좀 마시는 이런 먹는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민간 요법일까요? 이제 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이제 마누카 꿀이라고 호주나 뉴질랜드 쪽에서 하는 그런 꿀들에 뭐 대한 논문은 가정의학 학회지에 외국에서 네. 나온 게 있어서 저는 꿀은 그나마 조금 추천은 해요. 네. 뭐 꿀은 약간 옛날부터 한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꿀 쪽은 제가 뭐 크게 부담 없이 뭐 당뇨만 아니시라면 네네. 꿀물도 약간 미지근하게 해서 각을 하듯이 먹어보라든지 그런 추천은 정말 다른 건 안 될 땐 꿀물은 드셔보려고 합니다. 네. 꿀 같은 거. 네. 그럼 이제 이 목감기에 대한 증상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게 편도선염이나 인후염은 좀 어떤 증상으로 구분이 될까요? 일단은 그냥 편도염 자체는 우리가 뭐 목이 부었다 그러면 다 편도염으로 이제 잘못 알고 계신데 네. 물론 편도염 자체를 의미를 두는 정말 이비인후과에서 진짜 진료를 그 항생제를 쓴다든지 이렇게 보는 거는 편도 자체에 일단 하얗게 고름 찌꺼기 같은 막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해봤을 때. 네네. 그러면 좀 그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열이 난다라는 거는 편도에서 나온 세균이 피를 타고 돈다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열이 나느냐, 몸 근육통도 오고 그 다음에는 혀에 이렇게 편도에 하얀 막 같은 게 형성돼 이렇게 약간 고름 찌꺼기 같은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네네. 그런 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시간에 이 목 통증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닥터치와 함께 들여다보는 깊고목 세상 생방송은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됐습니다. 오늘 저는 좀 크게 생각이 되는 게 일단은 입으로 너무 많이 숨을 쉬고 있었구나. 맞습니다. 예.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럴 수 있겠다 네. 싶은데 이제 정말 코로 좀 더 깊숙이 숨을 쉬고 내뱉고 이거 좀 연습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고 물을 많이 마신다는 게 양이 많은 게 아니라 그렇죠. 이온수로 조금씩 자주 먹는 음. 게 또 우리의 목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구나를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에어컨 바람 뭐 여러 가지의 요인으로 인해 목 감기, 목 통증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정말 반복적으로 많은 꿀팁들 네. 네, 전달해 주셨습니다. 다시 보기 시청하시면서 여러분 저처럼 또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호롱볼님이 식도염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이 식도염도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나요? 물어보셨네요. 이 식도염은 이제 사실은 소화기내과에서 진단을 내려야 돼요. 위내시경을 봐야 되고 저희는 후두까지밖에 못 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후두에 나와 있는 그런 병변들을 보면서 역류가 있겠구나 추측을 해서 약을 처방해 드리는 거고 저도 웃으면서 식도염은 저희가 진단을 못 합니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요. 그래서 식도염이 걱정될 때는 위내시경을 하면서 꼭 보셔라 하고 얘기를 하죠. 네. 자, 자전거 투어님 감사합니다. 바다바람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최승현 원장님과는 저희가 매달 한 번씩 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셔서 다음번 원장님 출연하실 때 또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노영동에 위치해 있는 최승현 이비인후과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감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네. 좀 당부할 거 있는데 네네. 최근에 코로나가 좀 많이 돌아요. 그렇다더라고요. 코로나가 돌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둔해지긴 했지만 네. 코로나가 걸렸을 때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본인도 힘들 수 있으니까 약 잡아 보지 마시고 특히 이번 코로나는 이제 다들 한 번씩은 걸렸었기 때문에 고열이 나거나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감기구나 하고 좀 이제 넘어가지 마시고 약간 코로나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병원에 오시든지 네. 자가키트를 하고 오시든지 해서 빨리 치료를 하고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기에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 조금 감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약간 둔해졌지만 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위생을 또 철저히 다시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다음번도 준비한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